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미국에 재밌는 기사가 하나 실렸어요. 그리고 이 기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를 인용한 보도였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성별의 이년 격차가 극심하고 낮은 혼인율과 출산율이 원인이라고 지목을 했는데, 일단 기사 내용을 보기에 앞서 가지고 이 도표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도표 같은 경우는 지금 18에서 29세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표시한 겁니다. 남녀, 이 나이대에. 그리고 Y축에서 양수로 가면 진보적이고 음수로 갈수록 보수적이다, 이렇게 나타낸 건데, 한국하고 미국하고 독일하고 영국하고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남녀 간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리고 보면 원래 20대 같은 경우,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좀 진보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자가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진보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보수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 독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음수로 들어갔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진보적으로 바뀌고 있지만 남녀 간의 격차는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모든 국가들이 지금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젊은 세대가 이전 세대와 달리 성별에 따라 정치적 이념의 격차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한국은 그 정도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새로운 젠더 격차 현상이 전 세계에서 부상하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을 보도했고, 여론을 측정할 때 가장 잘 정립된 패턴 중 하나는 모든 세대가 정치와 일반적인 이념 측면에서 하나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랬다는 거죠. 동세대 구성원들은 동일한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를 동시에 달성하며 같은 공간에서 함께 어울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뭐 2005년도 뭐 요때쯤 보면 거의 같이 움직이죠. 남녀가 방향성이. 이거는 다른 나라도 비슷해요.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원래는 이거는 같은 나이대의 남녀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그동안에 잘 정립된 패턴이었는데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이 G세대한테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진 결과는 G세대는 한 세대가 아니고 두 세대다. 그 위의 세대들 같은 경우는 남녀가 같은 역사적인 경험을 하고 비슷한 성향을 보이는데, 지금 20대들은 두 세대라는 거죠.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모든 대륙의 국가에서 젊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이념적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것만 한번 볼게요. 이거를 보다 보면 제가 5가지 정도 특징이 보이는데, 일단 첫 번째로 2015년도까지는 남녀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방향성 면에서는 2015년도까지는 방향이 같아요. 이제 그래프 요 초창기에는 같이 떨어지다가 같이 이제 올라가죠. 그런데 이 이후부터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008년도까지는 사실상 거의 같습니다. 2008년도면 대략 여기쯤이거든요. 여기쯤까지는 거의 뭐 둘이 똑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프가. 그런데 이게 벌어지기 시작한 거는 2009년도부터 벌어졌습니다. 2015년도 때까지는 방향은 같은데 생각이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저는 이게 김지영 등장하고 좀 맞물리는 것 같거든요. 뭐 정확한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왠지 김지영 세대의 등장으로 인해서 남자들이 여자들에 대해서 조금 벽을 느끼고 거리감을 느끼고 그런 것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2016년도부터 여자는 더욱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속도로 보수적 성향으로 바뀐다. 그리고 5번째로 G세대는 전 세계 최고의 정치적 이데올로기 격차를 보인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격차가 30, 독일 같은 경우는 30, 영국 같은 경우는 25인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 격차가 무려 50%. 아, 대한민국 어메이징해요.
꼴찌 아니면 항상 1등입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분석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젊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심각한 격차가 존재한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성별에 따른 정치적인 성향의 격차가 30%포인트 수준인 반면 한국은 50%포인트 수준에 달한다. 그리고 한국의 이러한 젠더 격차에 대해 미투 운동을 시발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계기로 오랫동안 이어진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FM적 가치관을 불러일으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게 지금 벌어진 게 2016년도부터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미투 운동을 제가 찾아보니까 2016년 문학의 성추문 폭로 사건이 있었고 2018년도 1월 검찰청 내에서 성추문 사건이 있었죠. 서지영 검사인가? 아마 그분이죠. 하여튼 요때부터 이제 벌어진 거죠. 스타트는. 뭐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은 다들 아실 거고. 그러니까 스타트가 이때부터라는 거죠. 지난 2022년 치러진 한국의 대선에서 나이 든 세대의 경우 남녀가 비슷한 비율로 양당 후보에게 투표한 반면 젊은 세대의 경우 남녀가 거의 같은 비율로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사실을 주목했다. 실제 결과가 거의 그렇게 나왔어요. 비슷한 비율로. 완전히 갈렸죠.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극단적인 상황은 젊은 남녀가 갈라설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다른 나라에 경고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가 정말 스스로 실험을 하면서 인류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죠. 한국 사회는 둘로 갈라져 있다. 혼인율은 급감했고 출산율은 급격히 떨어져 2022년에는 여성 1인당 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한국의 낮은 혼인율과 출산율이 이러한 젠더 격차에 기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미투 운동의 확산 이후 많은 국가에서 젊은 세대가 성별에 따라 젠더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남성은 보수 진영으로 여성은 진보 진영으로 재편되는 현상이 초래되었다. 미투 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한 2016년인데 이게 처음 시작된 거는 2006년 미국에서 스타트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던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벌어진 시점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2006년 이후로 벌어져요. 요 이후로 벌어지죠. 미국도. 뭐 이제 다른 나라들도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벌어지는 걸 보면 한 2010년대 초반부터 벌어지고 한국은 2016년도부터 남녀 간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격차가 벌어져요. 일단 스탠퍼드 대학교에서는 이 미투 운동을 모멘텀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뭐 다른 것도 있죠. 일단 스타트는 그거라는 거고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지나갈 단계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이념의 젠더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다 벌어지고 있어요. 데이터에 따르면 사람들은 초기에 형성된 정치적인 경험은 떨쳐버리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것이 우려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원래 정치 성향이 한번 20대 때 어느 정도 고착화가 되면 잘 안 바뀌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젊은 남녀가 서로 다른 공간에 거주하며 서로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초 커뮤니티, 남초 커뮤니티 서로 다른 공간에서 거주하죠. 그리고 필터 버블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터넷 정보 제공자가 맞춤형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서 이용자는 필터링된 정보만을 접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고 필터 버블에 갇히게 되면 이용자는 특정 주제에 편향된 정보만 접하는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중도 보수 성향인데 유튜브를 만약에 본다고 가정을 하죠. 원래 중도 보수 성향인데 그 사람은 아무래도 중도 보수 성향이니까 보수적인 걸 보다 보면 그런 것만 계속 유튜브가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더욱더 보수화가 되는 거고 만약에 반대쪽으로 봤을 때 중도 진보인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가 계속 진보적 성향의 콘텐츠를 제공해 줄 거 아니에요? 알고리즘이 그렇게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욱더 진보화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이게 미국 의회에서는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없애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런 알고리즘을 없애고 최신순으로 바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인스타는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어떻게 보면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되는데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정말 한쪽만 들려주거든요. 이게 오히려 남녀 간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리고 커뮤니티 같은 경우도 남초 여초 따로 이제 공간을 마련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젊은 남녀 간의 이념의 격차, 물론 여기표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인데 지금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벌어짐이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일단 여자들은 하해하자, 그만하자 뭐 그러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거가 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이거는 엘리전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한쪽이 패배를 선언할 때까지는 끝까지 갈 것 같아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남자가 승리합니다. 남자가 경제력에서 우위이기 때문에 결국 남자가 승리하는데 대한민국 입장에서 본다면 최대한 빨리 끝내야죠. 물론 엄청난 피해가 생기고 있는데 지금도 이미 많이 생겼죠. 생길 거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둘 중에 한쪽이 기부업 하기 전까지는 안 끝납니다. 그리고 또 밑에 즉 여자들이 여자들을 공격해야 돼요. 특히 어린 여자들이 윗세대 언니들, 아줌마들을 공격할 때 그때쯤 돼야 저는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한민국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누비콩강을 건넜긴 했습니다만은 그나마 빨리 끝내야지 피해가 최소화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